사회적 경제 경기 네트워크 햇병아리 운영위원장 군포경실련 황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포럼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 전 경기 네트워크 위원장이셨던 허정호 광명경실련 처장님 오셨습니다. 네, 여기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인사드렸던 황은하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2007년 사회적 경제 기업이 11개였더라고요. 근데 작년 보니까 자료가 5,177개 기업으로 많이 확장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네트워크와 우리 같이 당사자 조직과 또 관과 민이 함께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데,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고 좋은 정책 대안도 했었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 또 여러 가지 갈래길들이 더 많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할 수 있는 포럼을 우리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발맞춰서 갈 좋은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 포럼에 모두 즐겁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상임 대표님이신 김성환님 나오셔서 인사말과 이 포럼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상임공동대표 김성아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 네트워크는 2012년 출범한 이후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또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정책 제안, 제도 마련 중심의 이제 활동을 해왔으면서 매년 2차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 포럼을 통해서 현장의 소리 전달하고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6월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선 8기가 출범하였는데요. 이 민선 8기 출범을 맞이해서 이제 올해 1차 포럼으로 주제를 민선 8기 경기도 사회적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다라는 주제로 오늘 이 자리에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되고 또 제안된 내용들을 함께 얘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공론의 장이 마련하기를 바라고 또 생기기를 바랍니다. 경기 네트워크는 그동안 마찬가지로 경기도 또 경기도의회, 시민사회, 당사자 조직 등 다양한 조직들 함께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 경기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하실 분과 좌장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먼저 저는 이제 물러가고 우리 좌장이신 허정호 처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광명경실련 사무처장을 맡고 있고 저희가 경실련 경기도 협의회도 맡고 있어서 전에 운영위원장도 한 허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오늘 이렇게 보니까는 굉장히 친정에 온 것처럼 많은 분들 오랜만에 뵙고 이 경기도의 사회적 경제를 움직이시는 분들이 전부 오신 것 같아요. 도지사님만 오시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쁘셔서 못 오신 것 같고요. 오늘 저희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지방선거가 시작하기 전에 아마 이제 한 차례 후보자들한테 정책 제언을 했고, 이어서 이제 민선 8기가 됨으로써 이제 앞으로 이제 사회적 경제 경기도가 가야 될 방향을 한 번 더 재차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새롭게 얘기하는 그런 자리를 오늘 가졌습니다. 아까 참석자 소개가 다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요. 제가 잠깐 짧게 이쪽부터 이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경기도 사회적경제협회 사무총장 맡고 있는 박성수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한국사회적가치연구원 원장님이신 박명준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여기 경기도 마을기업협회 이사 방태영 이사님 오셨습니다.
경기도 사회적 경제 정책팀장 한유경 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경기도에서 삼선 의원을 하셨고 경기 시민사회 연대회 또 전 운영위원장이라고 이제 항상 강조를 하는 김현삼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다들 바쁘신 관계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15분 정도 발제 하나당 시간 배정을 했는데요. 길게 될 경우는 제가 1분 정도 남았을 때 제가 눈치를 좀 줄 거고요. 빨리 끝내는 건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 순서에 의해서 첫 번째로는 민선 7기 사회적 경제 회고와 전망에 대해서 한유경 팀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사회적 경제 정책지장을 맡고 있는 한유경이라고 합니다. 제목을 민선 7기 사회적 경제 회고와 전망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말은 거창한데 그런 거 제가 쓰고 나가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좀 많은 것을 해왔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그런 것이고 막상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이게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선 7기 사회적 경제 추진방 요지는 민선 7기 출범했을 당시에 저희가 이제 그 했던 방향이었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간 협치와 공유 비즈니스에 관한 사회적 경제 자조 역량을 강화하겠다. 사회 문제 해결 중심의 사회적 경제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 중간 지원진 전문화 체계를 위한 지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이제 취지하에서 이런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이게 보시면은 그 이전에서 봤던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새로운 것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창업 지원이라든지 실태 조사라든지 이제 그 단기업의 성장 지원 이런 건 예전에도 있었던 부분이지만 금융 지원이라든지 사회경제 혁신파크 조성이라든지 그리고 공정 사회 책임지다 공공사업 위탁 활성화 이런 같은 경우는 민선 7기만의 독자적인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민선 7기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건 일단 양적으로 근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만큼 관심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특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에서는 이제 사회적 경제 전담 네트워크를 그 예전에 스타벅 공동체에서 좀 확장을 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협업이 좀 덜해질 수도 있지만 양적으로 좀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적 경제위원회, 사회적 경제도 분리했고 사회적 경제 기금을 독자적으로 이제 조성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민선 7기인 걸 가지고 사업이 많았으면 딱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공공구매, 하나는 공유협업 모델, 하나는 사회적 구매 딱 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그 위로 보시면요. 일단 사회적 공공구매액은 절대 2017년도 말을 기준으로 대비해 가지고 작년 말 되면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시지만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된 거거든요. 그 대부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했냐? 2019년에 그 행안부에서 공유재산을 소유임대로 허용을 했죠.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인데 그때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역시 사용료 대부를 50% 감면 허용하는 그 사회적 경제에서 50% 감면하는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도의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약 신인도 이것은 이제 그 일반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신인도에서 가점을 이제 한 2배 이상 올렸고요. 이제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사회적 기업만 됐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 마의교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구매 정보 평가 지표 같은 경우는 전에는 직접 구매한 것만 돼 있는데 간접 구매도 인정을 했습니다. 간접 구매라고 하는 거는 가령 경기도가 사회적 경제센터에 예산을 스타트업을 주지 않습니까? 그 스타트업을 사회적 경제에서 구입을 하면은 그것도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아주 공공구매 관련 그리고 각종 평가 가점 확대인데요. 공무원 BSC에서 1점을 2점으로
두 배 올렸는데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거에서 별로 크게 감흥 못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BSC가 총 100점이고요. 85점이 자체 고유지표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사업을 잘했다 그런 거고요. 모든 과의 공통점은 딱 15점에 불과합니다. 그 15점 중에서 2점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애격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5점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가장 큰 게 공무원 청렴도거든요. 그게 4점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형 경영평가, 이건 이제 도시공사라든지 경제학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 거를 3배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부합동 평가, 희군 종합 평가 이런 데서 사회적 경제 구매 학문의 사회적 경제 비중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칭데이, 이제 이거 2019년도부터 시작했던 건데요. 아마 요거는 제가 예전에 여기 사회적 경제가 와서 제일 처음에 시도했던 것입니다. 위에 건 그렇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꽤 효과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공기업에서 수요를 먼저 사전에 파악하고 그 수요에 맞는 기업을 골라 가서 일대일로 해가지고 면접 연간 맺어주는 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모든 분야에서 다 와서 하다 보면은 정작 나한테 필요한 영역의 기업을 못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미리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연결 시켜줬던 거거든요. 작년까지 계속 되어 있는데 꽤 괜찮은 효과를 거뒀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경제센터 내 비대면 공공의 영업단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구성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공무원하고 산하 공공기관 시군에 대한 건데요. 사회적 공공의 우선의 시상금을 도입을 했습니다. 다음 2019년에 그 공공구매 시상 근거를 마련했고 도의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매년 주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갖다 많이 공공구매를 많이 들어오고 우수한 사례 첫 케이스를 만든 사람이나 팀한테 대해서는 그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작년도에 21개 사례에서 3,5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2020년까지 한 거를 가지고 작년도에 이북으로 발간을 해서 보급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교육권을 개발 보급했습니다. 인재개발원하고 지식캠퍼스에 지금 이제 공무원 3개인데 최초 이제 집합과정 하나하고 온라인 민간형 하나를 했는데 여기 공무원 혹시 하신 분이 아시겠지만 집합과정 제가 나옵니다. 했고요. 제가 이제 원고를 집필했는데 선례가 없더라고요. 쓸 만한 선례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사회적 경제 공유협업 확대입니다. 이건 기존에도 있었던 겁니다. 따북시에도 있었습니다. 없었던 건 아니고요.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좀 확대를 냈고요.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민간에서 그 상황은 좀 더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또 폭넓게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했고요. 했습니다. 한 3가지 정도가 지금 저희 대표 사업인데 공유협업 모델, 그리고 공공수탁 이용 지원, 옛날 경기쿠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거였고요. 일단 공유협업 모델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 간 그런 고교와 협업을 통해서 품질 경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케팅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이업종간이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이나 이런 게 하는 겁니다. 공공수탁 이용 지원은 공공 분야하고 거래하는 조직 간에 가장 우수한 선도 사례가 후발 사례를 가지고 케어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를 요 사례도 했는데 이게 3년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례가 또 그 선도 기업을 발굴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선도 기업이 후발 기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꼭 선도 기업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걸 했는데 사실 거기 많은 현장에서 많이 욕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공공수탁 이용 지원 사업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운영비가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은 그래도 우리 공무원보다는 좀 더 현장에 가깝고 현장에 대해서 점성 있는 데가 경기도 사회적 경제센터인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분사 가맹점 수직으로는 불공정 거래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합사들이 본부를 공동 소유하는 그런 대안적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 양은 거기 숫자는 그렇게 크게 많아 보이진 않지만요. 의외로 성과가 좋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델이 의외로 지금 앞으로 미래에 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민선 7기에 전혀 새롭게 들어온 게 그 사회적 금융입니다. 그 전에도 사회적 경제 기금이 있긴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금을 정립해가 했던 민선 7기였고요. 그 전에는 여기 좌측 우측이 있는데요. 우측에 경기 신용 보장 특대 보장 이게 2019년도부터 있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사회적 기업 제도는 2007년도에 도입됐죠. 2007년도에 도입돼가지고 그때 경제부서의 파티 있었습니다. 그 경제 파티에서 이 그 사회적 기업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서 그 당시 사업이 지금 내려오는 거였고요. 좌측에 경기도 사회적 경제 기금을 2016년에 설치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2019년도부터 이제 정립해서 이제 개시를 한 거고요. 현재 사회적 경제 기금은 근 300억 수준입니다. 규모로 보면은 전국 세 번째입니다. 서울시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좀 놀라시겠지만 경기도 내 화성시가 두 번째로 큽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가 이제 세 번째로 큰 금액인데요. 타시는 늘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현재 이제 잔액이라고 86억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올해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저희 쪽에서 소식을 아시는 분 아시지만 지역사회 혁신형이라든지 민간 자족이라면 이제 이런 데가 이제 저희가 생각대로 이제 구상이 잘 안 굴러갔거든요. 그 미집행된 금액하고 그다음에 융자에서 반납한 금액에 쌓여 있는 거고요. 융자 현액은 이미 그 기업에 가서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들입니다. 이건 이제 묶여 있는 나중에 시간 되면은 그때 이제 돌아올 금액들이고요. 이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거기 보시면 지원 사업 저희는 원래 융자 사업과 2차 보전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2차 보전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융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기금 융자로 했었는데 작년도에 기금 융자 사업 협조 융자를 전면적으로 바꿨습니다. 좀 더 많은 그 기업들의 혜택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많은 좀 힘들어하는 것 그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아래 이제 그 사회적 경제기금 운영 현황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사회가치 벤처펀드 금융 협업용자인데 하나하나씩 저희가 좀 확장하고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 협조용자가 지금 기본이고요. 신한은행 협조용자 신보기만 같이 하는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색이 있는 게 요게 좀 단순히 예외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은행에서 그 사람들이 좀 착실할 역할을 일으키는 게 융자 금리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증금리가 따로 있습니다. 보증금이 따로 있는데 거기를 일부러 은행에서 부담한다는 게 좀 특수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행안안전부 지역 자산화는 저희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현재는 가장 큰 욕구가 있는 게 운전 자금보다 사실 시설 자금이거든요. 성장을 위해서 시설 자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자산이 많이 확보가 돼야지 성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운전 자금은 그때 갈증을 해소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이제 행안부 지역 자산하고 원래 저희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부동산 자산화라고 있었고 근데 그게 없다가 아마 이제 내년부터 한번 지금 자꾸 추진해 볼 생각이긴 합니다만 아직 계획 단계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예, 이거는 이제 시군별 융자 현황을입니다. 뭐 이거는 사실 이거 공개할까 말까 하다가 뭐 굳이 뭐 공개 안 할 이유는 없을 거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보시면 그 비어 있는 두 번째 비어 있는 공란 그런 것들이 보이시죠? 딱 보시면 북부 지역하고 센터가 사회적인 센터가 없는 지역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해 아마 경기도 사회적 경제센터에서 네트워크 사업으로 경기부 네트워크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제도는 있는데 써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그 뒤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 숫자는 앞에도 뭐 숫자가 많고 가령 예를 들면 양평 같은 경우는 15군데나 이용해가지고 단대보다 군대도 15군데나 이용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실체로는 다릅니다. 한 개 업체가 계속 이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용되는 그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것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진짜 이런 게 좀 많이 그런 게 편중돼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 다음 페이지. 이건 참고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2022년도에 경기도 사회적 경제 실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10월, 11월 중에 나올 예정인데요.
그 자료가 나왔으면 저희가 활용했겠지만 지금 오늘 제가 활용할 수 없고 2020년도 그 자료를 합니다. 2019년만 기준해 가지고 경기 도내 사회적 경제 매출 현황은 2조 29억 원입니다. 추정치입니다. 저희가 다른 데 몰라도 협동조합 같은 건 지금 저희가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총 아래 보시면은 저희가 그러면 작은 기업만 있느냐, 꼭 작은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억 이상 매출액 금액이 119개 업체가 있고요. 그 중에 11개 생협을 제한하면 11개 108개의 업체가 1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25,849명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고용계약서를 체결해가지고 한 사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시적 그 고용 인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계 같은데 보면은 그 실제로 거기 그 고용계약 체결해가지고 한 사람 5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뭐 김장한다든지 특수한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한꺼번에 많은 인력들을 갖다 일시 고용 인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은 가만히 되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그런 것까지 가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일자리에서도 꽤 상당히 큰 효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민선 7기까지 했는데 민선 7기를 돌아보면은 사실 진짜 많은 것이 지금 저도 회한이 않습니다. 제가 2018년 말에 사회적 경제학과 왔습니다. 그때 마케팅 지원도 했고요. 2019년까지 있다 2020년도에 다른 과 갔다가 2021년도 작년에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는데 제가 와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위원님 연구단체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때 지금 앞에도 제가 볼 때 조례 같은 거 많이 제정한 거 2019년 조례한 걸 보셨을 겁니다. 그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걸 많이 호언하셨을 분들 어떤 분이셨냐면은 그 이전 세대 그 이전에 유연 연구단체를 구성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셨던 분들 계세요. 가장 대표님은 여기 김현삼 위원님이십니다. 김현삼 위원님도 계셨고 김부라 전에 시장님도 하셨고 이런 분들 꽤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께서 그때 이제 해가지고 사회적 경제 육성제도 만들고 공정무역 조례도 만들고 이런 조례를 만드셨는데 그분들이 한번 다시 재선되고 3선대가 들어오시니까 계속 후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지원해주고 이때 관심도가 높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온 다음부터 그런 게 사실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관심을 기울였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좀 많이 좀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2019년하고 20년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민선 8기로 돌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지사님 정식 그 공약집에는 사실 사회적 경제 공약은 없습니다. 근데 뭐 오늘 국정과제 120대 과제지만 대통령 공약에도 사회적 경제 공약은 없거든요. 유사한 공약은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 공약이 있죠. 근데 지사님께서 여기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협력 성장과 사회 혁신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은 있으시더라고요. 그 예전에 당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경제부총리 하시기 전에 2년 동안의 공백 기간 동안에 당신께서 뭐 배낭 메고 전국 많이 들으셨고 실제 현장 생활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사회 혁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토론하시고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이제 그때 이제 여기서 SNS 공약을 내놓으신 겁니다. 이 6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옛 도청 경기도청 부지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하는 겁니다. 저희 경기도 사회적 경제과에서는 사회적 경제 혁신 파크라고 했는데요. 도청 부지 전체가 아니라 경기도의 건물 2층에 한정된 그 활용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같이 논의하자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조그만 공간이지만 여기를 제대로 만들고 우리가 사회적 경제적인 그런 같이 그 공간에 입주하는 사람한테 사회적 경제에 물을 들이겠다 하는 그런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아예 저기 지사님은 통째로 사회 혁신에 이제 그 관점을 디자인을 하게 해버리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성 높은 분야의 사회적 경제 전략 산업화 집중 육성 하시겠다는 말씀이셨고요. 사회적 금융 전문기관과 사회투자 기금 조성 등 사회적 금융 활성화하시겠답니다. 요거는 조금 좀 오해 소리는 게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저기 소셜 펀드 말씀하시는 거로 같다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저희도 자세히 아직 확정된 구체적인 그림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미래 세대에 대한 좀 더 투자하겠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기업의 이용 확대하겠다라는 거죠. 배달 특급 이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행정 협의체 민간 협력기구 설치하는 것인데요. 앞에 있는 행정 협의체는 행정 부서 간 칸막이 같은 것들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만들겠다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은 민간 협력력 기구라는 거는 사회적 혁신을 가지고 뜻을 둔 그런 다양한 그런 조직들을 좀 모여가지고 그런 걸 당신께서 진짜 하시겠다는 거죠. 뭐 아마 그 저희 지사님께서 페이스북 게시한 글은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당신께서 보시는 걸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SDG에 중시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그 종류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셜 벤처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래로 조금 내려가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 페이지 제일 마지막 보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당신이 하신 게 있거든요. 이게 여기 사회적 경제 기업 정의 각별한 교류였고, 퇴임 이후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모임인 소셜 임팩트 포럼의 출범을 주도하셨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아래 보시면 양극화 사회 불균형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시장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에서 많이 천착하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민생의 사회적 경제 방향, 이것이 사실 오늘의 핵심이어야 되는데요. 미처 여기가 구체적인 것이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직 논의 과정이 있다고 하시는 거고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논의 과정이 있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일단 소셜 벤처를 육성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회 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벤처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시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셨고요. 그리고 구도청사 부지에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하겠다. 이 두 가지는 이제 현재로서는 가장 거기 대표적으로 이제 시도하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공유협업 모델에서 프랜차이즈 얘기를 했는데요. 그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오늘 저기 그 국정과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 국정과제가 나왔는데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약은 없거든요. 근데 사회 서비스 오늘 거기 들어있는지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사회 서비스 공약인데, 제가 10여 년 전에 복지 업무를 할 때 사회 서비스 업무도 같이 했는데 그때 사회 서비스 기업이 생각만큼 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공기간의 문제였거든요. 서비스 제공기간 문제였습니다. 간단히 말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제약되어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 안산의료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보면서 이게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프랜차이즈 모델 같은 것도 보면서 이 또한 사회 서비스 세계에서 프랜차이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공유협업이 활성화된다면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회 서비스 이제 전국 시책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셜 벤처라고 했지 않습니까? 소셜 벤처라는 측면이 기술 기반도 있지만 사회 기반도 있거든요. 인적 자원 기반도 있습니다. 이런 기반은 분명히 이쪽 사회적 경제 쪽의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관심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다양한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이제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생각은 다양한데 일단 방향은 단순해야지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좀 중요한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끊지 않았고요. 뭐 처음 하시는 분의 특권이죠. 예. 뒤에 분들은 아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민선 8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현장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계획이나 실행 방법이나 이런 거를 함께 좀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민선 7기는 어떻게 보면 새롭고 활발하고 그리고 확장된 그런 사회적 경제 정책과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런 사회적 경제 잘 하고 있었던 거 좀 멈춘 부분,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경기도 사회적 경제 지속 필요 사업에 대한 제언을 방태영 이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가 처음에 했던 거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가지고, 그죠? 예. 아니 그건 아닌데. 예, 반갑습니다. 경기도 마을기업회 방태영입니다.
이제 경기도 사회적 경제 지속 필요 사업에 대한 이제 오늘 이런 주제를 좀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표현보다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업은 어찌했던 간에 그 지속적인 영속성을 가진다라는 거에 기반을 두고 가는데 중앙 정부나 또는 이제 그 지방 정부들의 정책들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다는 이제 해보고 싶은 정책을 많이 실험 삼아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오늘 제가 이제 그 사례를 가지고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부동산 자산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좀 전에 이제 우리 한유경 팀장도 좀 전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 자금의 용도를 본다 그러면 운전 자금보다는 사실은 그 시설 기반의 자금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런 시설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게 필요한 건데 정책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이거는 그 부동산 자산화에 대한 거 한 사례로 말씀드리는 거고, 향후에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그 지속성, 이거 계속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때는 현장에서의 그 정책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현장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정책들이 좀 수렴해서 정책들의 어떤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중앙 정부도 여러 지역에서 지금 많은 변화들이 발생되고 있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평가되고 또 어떤 사업들이 계속될지는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뭐 단순히 기재부도 벌써 어떤 그 과들이 통폐합이 되고 있고, 뭐 우리 뭐 말기업을 그 주관하는 행안부에서도 정책들이 많이 조직이 바뀌고 있고, 지방 정부들에도 보면 뭐 서울, 부산, 대구 이런 데들이 많은 변화가 있긴 합니다. 이제 경기도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그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더라도 그런 것들이 현장 중심의 정책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계속 사업에 대해 이제 부동산 자산화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이제 공고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공고들이. 그리고 이 사업이 시작된 계기가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경기도에서 퀘벡을 그때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 신재민 팀장 잘 아시겠구나. 그때 퀘벡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15년의 장기 대출을 해주고 있고, 그 장기 대출의 효과들은 뭐냐면은 기업들이 시간을 가지고서 사업을 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어떤 영업 기관을 마련할 수 있다, 여기에 기인을 하게 됐고, 물론 이제 경기도가 초기에 그 사업을 했을 때 신청한 기업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초기에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사업을 처음에 접했고서 홍보들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많은 그 수요가 발생됐었는데, 이게 2020년에 이제 2020년까지 공고가 난 후에 중단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과연 현장에 수요가 없어서 이게 없어졌느냐라고 이제 보게 되면, 좀 전에 한 팀장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행안부 지역자산화 사업이 2020년부터 지금 한시적 사업으로 2023년까지 이게 계획이 돼 있어요. 이제 내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지역자산화 사업이 행안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거의 경쟁률이 그 최소 2대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5년이라는 장기 상환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건물을 확보한 것과 확보하지 않은 것과에는 그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성과들은 명확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는 이 지역자산화 사업을 마을 기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실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 전체 이걸 오픈해 놓은 상태죠. 그래서 뒤에서 아마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행안부의 지역자산화 사업을 한 이제 성과들이 창원에는 이제 도우누리 사회적 협동조합, 이 도우누리 사회적 협동조합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제 프랜차이즈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상 3층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됐죠. 23억 원에. 그리고 이 그 사회적 협동조합의 10년 후의 목표는 이 건물을 10층 규모로 증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왜 필요한 것이냐? 아시겠지만 돌봄 서비스는 상당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임대를 하는 비용들이 사실은 그 공간 자체가 이들은 이제 사업 수단이 되는 거죠. 근데 임대료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정부가 이런 이제 그 저리의 융자 사업을 지원했을 때 이 기업의 생존력은 월등히 뛰어나게 그 향상될 거라 보여주는 거죠. 서울시는 이 사업의 내용을 사회적 자산화 지원 사업이라고 명칭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그리고 자산화 모형을 여기 이제 민간 주도형 자산화와 민간 협력형 자산화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 결과물이 이제 헤비투게더 협동조합이라는 데서 이 이제 사업을 활용해서 지상 5층 건물에 33억 원의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좀 특이한 부분이 보면은 그 매칭 사업, 그 매칭 예산들을 확보한 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3억 원의 이제 사회적 금융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뒤에 이어져야 되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경기도가 가고 있는 사회적 금융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그 예를 들면 사회적 금융이라는 사업과 부동산 자산화라는 사업이 묶여 갔을 경우에 이러한 어떤 성과들을 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건 이제 부동산 자산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지고 있죠. 뭐 지역 자산화, 시민 자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경제만 필요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소상공인들도 이런 사업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런 시장에 수요가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인 어떤 정책으로 가져갔을 때 사회적 경제도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어떤 기업들로 발전해 가지 않을 것이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제 그런 사업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우리 그 사회적 경제 우리 한유경 팀장님 또 주무팀장으로 오셨으니까 향후에 이런 이제 정책을 좀 수립하실 때 지난번에 우리 네트워크에서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한 17년부터 22년까지 했던 사업들, 올해까지 했던 사업들을 좀 모니터링을 해서 그 중에 좋은 사업들은 다시 좀 그 없어진 사업들은 다시 살릴 수 있는 좀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갑자기 끝나서 깜짝 놀랐네요. 예. 일단은 사례는 이제 부동산 자산화 사업, 시민 자산화 사업 사례를 들었지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가지의 사례를 좀 들은 거고요. 그리고 지속 사업에 대한 제언으로 이거 안 읽어주셨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2023년 정책 수립할 때 수요자가 있는 정책은 좀 더 확장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가 없는 정책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마 발제의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판단함에 있어서 뭐 분석과 평가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다양성과 그리고 현장성 이게 함께 꼭 좀 결합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현장에서의 가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가려운 부분을 경기도 사회적경제협회 그 박성수 총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람의
경기도 사회적 경제협회 사무총장 박성수입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제안 받을 때 당시에는 좀 사회적 경제의 저해 요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떠밀려서 받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방태영 이사님 또 우리 한유경 팀장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이 제가 발제를 하고 나서 과거 자료들을 찾아보니 사실 2017년, 18년, 뭐 20년에서 거의 중복된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속성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좋은 제도나 그런 정책들은 연속적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중간에 그 좋은 정책들이 이렇게 그 소멸되거나 없어진 정책들이 많아서 사실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적 기업을 직접 운영하다 보니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이제 먼저 이렇게 하고 혹시나 이제 뭐 중복되는 자료들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이 어느 거예요? 어느 거 눌려야 되는 거예요? 자판으로. 네. 목차는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그 프린트물하고는 조금 좀 다르게 제가 중요도를 좀 해서 바꾸었고요. 우리가 이제 계속 그 나머지 중복되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렇게 법령에 의해서 우선 구매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장에서는 거의 우선 구매 대상에서 제어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그 읍면동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사실 좀 어렵다 사회적 기업 가지고는. 그래서 저는 이제 올 2월 달에 여성기업으로 전환했어요. 아내한테로 이제 대표 자리를 물리고 이제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지자체나 이런 데 영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영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납품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은 법률들이 실질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회계 담당자나 계약 담당자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된다, 뭐 법정 구호가 있고 이에 따른 우리 이제 경기도에도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20년 기준으로 한 840개 정도 있는 상황이고 뭐 법적 근거 이런 건 이제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범위는 이렇고 구매 실적을 공고하고 또 실적 평가도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와닿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회적 기업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 그 지자체들은 뭐 종이컵이나 휴지, A4지 용지를 몇 년치씩 싸서 이제 이렇게 보관해서 이제 그 고용 판매 비율을 맞추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허다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계약에 관한 법률. 제가 이제 사실은 이거 발췌하면서 국가개혁 법령을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거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전달해야 나중에 팩트가 있지 근거가 없으면 사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기저기 찾아서 했는지 이런 내용들은 프린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보통 우리가 사회적 기업들은 좀 영세하다 보니까 사실 조단위나 나라장터에 등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거의 수의로 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이렇게 수의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의가 거의 못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쭉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다 내용을 제가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지방계약법에도 국가계약법령은 이제 연장이 돼서 1억까지 수의가 가능하고 국가계약법은 5천만 원까지 수의가 가능합니다. 현재 올 6월 달까지 만료됐다가 다시 12월 달로 연장됐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국무회 국가계약법이 이렇게 바뀌고 이런 상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해서 제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현재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한도가 2천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2천만 원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담당 공무원들이 거의 다 이제 난색을 표명하고 거의 안 해주고 있는 게 현실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 계약을 했을 때는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 번 더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류나 행정적인 절차가 좀 복잡하고 까다롭고 또 나중에 감사 대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 대상이 생기면 1년, 2년, 3년까지도 그 직원이 징계를 먹을 수 있고 감사 대상이 되다 보니 이렇게 수의를 거의 지금 현재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 계약 자체를
저도 이제 나라장터에 원래 등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제품을 수의를 하려 했더니 지금 공무원이 제가 죽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수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낙찰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경기도 강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고시령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 이하는 100%,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98%,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은 97%, 이렇게 예산을 아껴 쓰라는 그런 취지에서 과거에 이렇게 그 시행령으로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수의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견적가나 이런 거 현장에 맞도록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판로 촉진에 관한 경기도만이라도 이렇게 5천만 원을 그냥 조건 없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7월 달 우리가 사회적 경제 박람회 했듯이 7월 달이 사회적 경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사회적 기업의 날,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의 자료에는 이런 그 많이들 했더라고요. 그래서 7월 첫째 주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날, 7월 첫째 주를 사회적 경제 주간으로 이렇게 해서 쭉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1개 시군구나 경기도나 이런 쪽에서 이런 사회적 경제 주간이나 이런 데 대해서 사실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활성화해서 서로가 이제 표창도 하고 이렇게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킨텍스나 이런 데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 경기도에 한해서 뭐 박람회를 가진다든가, 또 뭐 이렇게 31개 시군과 동시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발표를 해봤고요. 현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사실은 그 직원들을 이렇게 퇴사를 마음대로 못 시킵니다. 뭐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사회적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거의 권고사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거의 사회적 기업은 100%가 권고사직이 안 되고 자진 퇴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들도 고용보험료를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100% 다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그 사회적 기업 권고사직을 일반 기업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진퇴사 조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별첨을 하나 했는데요. 사실 이제 그 본인들이 자진퇴사해도 그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쪽에서 퇴사한 직원들은 사실은 거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특별한 조건, 지금 여기 같이 이제 뭐 간략하게 제가 1번에서부터 7번까지 이렇게 발제를 했지만은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 이렇게 제가 별첨으로 했습니다. 책자를 보시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개인적인 그런 그 현황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뭐 회사가 뭐 도산하거나 뭐 개인적으로 뭐 질병이 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원인으로 인해서 퇴사했을 때만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 경제적 기업 쪽에 재직한 근로자들은 실업급여 받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다루었고요. 계속 산업 사회적 기업들, 아까 부동자산화 뭐 이런 것 쪽이 많이 나왔는데, 경기도만이라도 사회적 기업만의 산업 단지가 좀 필요하다,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일부 이렇게 자본이 열악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활성화와 상호 교류를 위해서 경기도만의 사회적 경제 기업 산업 단지를 권역별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도 뭐 이게 임대로 있지만은 사실 이런 정책이나 이런 쪽이 사실은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아까 우리 태영 이사님 말씀처럼 한 20년 저리로 장기로 하든가, 아니면 뭐 산단을 조성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네트워크와 이렇게 다수 지원 조직들이 다 그 단지 안에 산단 안에 협력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제조업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장터에 등재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구매나 판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나라장터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령들이 많이 그 있어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든다. 기존에는 한 제품을 받으면은 유추해서 다른 제품은 자동으로 등록이 되었는데, 지금은 모든 제품을 받아야 해요.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일반 그 야외운동기구 같은 경우에 거의 현재 한 3천만 원 이상 들어갔고 전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제품당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 사업 개발비로 지원을 1억을 받지만 그런 품목에는 사실 이런 품목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추가해서 확대해서 이런 품목도 열 수 있도록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번 다뤄봤는데 한번 보시고 우리 팀장님하고 우리 사무관님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사회적 경제 연관 분야별 연대와 협력인데요. 사실은 뭐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인데 한 국 아래 사회적 경제과, 기업 지원과, 그다음에 도시 재생, 그다음에 복지가 같이 들어가서 한 국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지금은 사실은 각각이다 보니까 연대와 협력이 어렵고 저희들이 2021년 강주에서 내혈관 돌봄 통합 돌봄 서비스를 보건복지부 과제로 했는데 사실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자료를 주지 않는데 복지과에서는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수 강주시가 1,000만 원 상금을 받았는데 서로 이 실적에 대해서 싸우더라고요. 과끼리 이거는 너가 실적이다. 그러니까 사실 보기가 좀 안타까웠는데 한 국에서 지금은 뭐 사회복지과 뭐 일자리 뭐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통합적인 그런 조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다뤄봤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좀 빨리 해서 하겠습니다. 단계별 차등 지원 요거는 좀 생략하고요. 우리가 사회적 기업 판로 지원 사실 이렇게 해서 지원 제도가 있는데 사회적 기업들이 36.5 이스토어라는 데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면 그러나 실질적으로 36.5 이스토어에서는 거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저희도 사회적 36.5 이스토어에 등재를 한 지가 한 3년이 됐지만 거기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건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전화도 사실은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담당 계약부서나 회계과에서는 가서 이야기를 하면 거의 모르는 부분이 모르는 담당자들이 거의 99%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홍보도 좀 필요하다. 예,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들은 경제기업들 지원을 받는 통합정보 시스템에 모든 자료를 올리고 이렇게 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리는데요. 중복되는 서류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과 사업비를 동시에 지원한다 그러면 같은 중복되는 서류들을 각각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그 별도로 좀 그 법정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올리면 두 개 서로가 이렇게 공유해서 하나로만 인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사업 보고를 할 때도 같은 걸 가지고 계속 보고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예비로 원클릭 구비 서류 간소화라는 이렇게 해서 일부는 이렇게 간소화가 돼 있지만 여기 안 들어가 있는 실질적으로 항목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좀 추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발제를 해봤고요. 이거 참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적 기업들이라 그러면 사실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부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영리 목적이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만 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실질적인 뭐 부정이라든가 부패 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발생되니까 정기적으로 역량 강화나 또 이런 부분들이 물론 뭐 판로나 이런 쪽에도 중요하지만은 이쪽 소양 교육에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 기업가들이 가져야 할 기본 소양에 대해서 교육도 좀 필요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느껴서 제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제 제가 이 과거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있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게 자료 출처는 사회적 금융 정책 동향이라고 한 18년도인가 19년도에 있더라고요. 네,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만약에 국유 건물 시입 주시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바뀌면 컴퓨터나 이런 장비들이 다 교체가 됩니다. 그런 이런 교체되는 이런 그 물품들을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받아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나 제도적인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싶어서 한번 다뤄봤고 이것도 자료는 사회적 금융 정책 동향에 있더라고요. 함에 불과 한 몇 년 전부터 다루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의 좋은 정책들은 현재의 중단된 것들을 찾아서 좋은 것들은 다시 벤치마킹해서 지속적으로 좀 해서 사회적 경제가 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모두가 이렇게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그런 시대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발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발제해주신 여기 그 PPT에 처음 나와 있는 내용도 있고 여기 자료집에 보면 또 몇 가지도 빠진 내용도 있습니다. 뭐 저희 네트워크에서 지난 그 지방선거 때도 그 얘기했던 이제 사회적 경제가 이제 창업의 시대에서 이제 성장의 시대로 넘어가야 된다는 부분도 여기 좀 수록을 해주셨고요. 항상 이런 거 하게 되면 이제 그런 형평성에 대한 문제, 예산 부족에 대한 문제를 항상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제 형평성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 경제 분야가 사회적 가치 증대에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 부족은 항상 있는 문제죠. 뭐 우선순위를 따지면 될 것 같고, 그 현장에서 좀 약간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나 행정, 그리고 또 경기도의 그 정책 방향 이렇게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다음에 꼭 이런 부분이 좀 가려운 부분이 좀 긁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순서는 좀 재밌는 순서를 좀 준비해 주셨네요. 이 선거 때만 되면 반짝 오르는 이 분노에 대한 문제. 그런데 좀 지나면 또 이슈가 사라졌다가 또 선거 때 되면 또 반짝 올라가는 그 경기도 북부청사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한국사회적가치연구원의 박명준 원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한국사회적가치연구원 박명준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오늘 그 주제를 받기 전에 사실 저는 파주에서 왔습니다. 파주에서 왔는데 오늘 양평에서도 꽤 오신 것 같아요. 오래 걸리셨죠? 네네. 전 지역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그 어떤 지금 온라인으로도 아마 유튜브인가요?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나가 보면 온라인으로 코로나 시절에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사실 의사소통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견을 취합하고 그 의견을 또 결과로 내고 하는 과정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또 오래 걸리고 그 의도를 파악하는데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경기도청도 그렇고 경기도 이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사실 물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떤 목적을 갖고 만나는 횟수보다는 목적 없이 만나는 횟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혁신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또 정책에 반영이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사실 많이 이루어질 텐데 경기 북부는 사실 그런 쪽에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지사님께서 북부 경기 북도에 대한 어떤 그 공약도 내세우셨는데 사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북도에 대한 얘기는. 근데 이제 사회적 경제도 어찌 보면 요즘 이제 사회적 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는데 기업의 사회적 기업이나 어떤 그 양적인 평가보다는 질적인 평가로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사실 경기도 외곽 쪽에 계신 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사실은 매출도 훨씬 더 크고 고용 인원도 많은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뭐 제조 기반의 시설들이 많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금융 아까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역 자산화 사업 중에 상가 매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2017년도부터 아마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사실 신한은행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사업은 그 신한은행 수원 지점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상담을 받고 뭔가 진행을 하려면 수원에 와서 해야 됩니다. 초창기 때 그랬는데 지금은 뭐 변화됐는지 제가 잘 체크는 안 했지만 저희 지역에서도 사회적 경제 기업이 상가 매입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여신을 일으킬 때 은행을 한 번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설을 하려고 하는데 하루를 빼야 됩니다. 뭐 이런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돌아보면 사실 경기도 자체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면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뭐 어떤 사회적 기업들은 교육적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동 읍단위 밑에 가서 뭔가 교육 세팅을 하고 진행하는 데도 많은데 어찌 보면 그 경기도의 사회적 가치 추구 방향이 조금은 취약 지역의 어떤 조금 더 세심한 배려와 어떤
그 조금 더 신경 써줄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고요. 의정부에 경기도 이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이제 수치상으로 비교는 안 해봤지만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있으면 그쪽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의정부에서도 이제 지원센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통합이 돼서 경기도 부천에 지금 있죠. 거기서 지금 다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균형 발전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 지역적인 편차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사회적 경제스럽게, 우리 사회적 경제는 사실 지역사회 문제를 찾아내서 아주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조직인데 경기도도 그런 방향으로 풀어낸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뭐 소셜 프랜차이즈 사업도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됐으면 좋은 사업인데 어느 정도 이 남부 쪽에서 재정 자립도도 높고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된 지역에서 어떤 프랜차이즈 형태로 뭔가 사업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북부에서 실행해 볼 수 있는 어떤 특례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좀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북부에 계신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 또 나아가서 북도민들의 어떤 마음도 조금은 챙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이 분도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사회적 경제로 국한해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근데 그 경기 북부에는 아직까지 그 굉장히 이제 뭔가 개발할 여지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제도적으로 많이 규제만 좀 완화해 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 가치를 풀어낼 수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다. 예,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지역의 형평성이든 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이 경기도 의회에 계신 분들도 좀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좀 세심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 지역에 계신 도의원님도 사실 지역에 잘 안 오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숙소를 잡고 이제 또 생활을 하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북부 지역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는 못할지언정 우리 사회적 경제의 어떤 조직 자체만이라도 좀 경기 북부의 도민을 위해서 행정의 이런 불편함을 사실 행정의 효율성은 그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틀려질 것 같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따지는 건 도민한테 경기 도민한테 얼마나 효율적인가 우리가 그 도청에 계신 분들의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경기 도민이 효율적으로 맞다라고 하면 그게 예산이 가고 또 정책적으로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남부에서 얘기해서 이렇게 호응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행사는 좀 북부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우리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방향 속에서 우리 경기도 자체의 사회적 가치를 좀 그런 취약 지역에 좀 더 신경 써줄 수 있는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그 오늘 이 자리에서 분도까지 얘기하게 되는 그런 자리였고요. 이제 분도 한번 공론화해볼 필요가 이제 시대가 됐다고 보고 북부 발전에 대한 관심과 균형 발전에 대해서 적어도 사회적 경제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은 함께 좀 고민을 하자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고 또 내용은 또 자료집에 자세히 좀 있으니까요. 꼭 읽어봐 주시고요. 다음 순서는 이제 이거는 뭐 자장으로서 좀 약간 좀 쓴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지금 파행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원구성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리에서 그 해당 상임위 그 의원님들이 와서 함께 듣고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도민으로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전에 하셨던 분이 나와서 그동안 도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의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오늘 발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꼭 다음 경로의 위원분들한테 꼭 이 얘기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삼 전 의원입니다. 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기도의회가 지금 그 원구성을 좀 못해서 뿐만 아니라 또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건 사고가 또 빈발해서 그 의회로서의 역할이 지금 그 기능이 상당 부분 축소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전 도연이긴 하지만 저 역시도 이렇게 좀 도연을 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하루빨리 좀 원구성이 돼서 경기도민에게 닥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 특히나 이제 집행부가 추경을 제출을 좀 했는데 전혀 뭐 이것조차도 지금 눈에 띄고 있지 않아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되는 그 제 금액의 성격은 잘 모르겠는데 뭐가 중단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좀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이제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어쨌든 뭐 의회에 있을 때 나름 관심을 갖고 이제 활동을 이렇게 좀 했었는데요. 오면서 이렇게 좀 관성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왜 특별히 또 이 시기에 사회적 경제인가 이제 저 혼자 생각을 좀 한번 해봤는데요. 뭐 지금 국내적으로 대단히 좀 어렵죠. 그런데 꼭 특별한 상황 때문에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고 이 일상적인 시기가 양극화가 뭐 점점 더 벌어지고 불평등이 구조화되고 이런 그 우리 지금의 이 시대를 어떻게 예를 들면 극복해 나갈 건가 관련해서 기존에 보면 이제 그 정부의 노력 그리고 이제 기업의 노력 이게 이제 많은 부분 저희가 의존했던 게 사실인데 이제 그 지역 주민을 구성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내재적인 그런 변화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이 재성장의 시대를 또 극복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가 강조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활성화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제가 그 3년 전에 그 코로나 오기 전에 그 이탈리아 그 볼로냐라고 하는 도시를 갔었는데요. 거기 한 2박 3일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사례도 이렇게 좀 듣고 사람들도 만나서 인터뷰도 좀 해보고 했는데 느꼈던 게 그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참 여유가 있더라. 그것은 뭐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그 이 풍요 때문에 여유로운 게 아니고 그 이웃과 더불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여유로움이 참 있더라.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느꼈는데 그것을 이루는 이 베이스가 그 협동조합,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대와 협력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어떤 좋은 모습들 좀 많이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좀 부러웠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그 민선 8기 사회적 경제 관련한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좀 평가를 좀 하고 한편으로 또 경기도 의회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한 다음에 민선 8기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좀 해보는 이제 그런 자리가 되기를 이제 바랬는데 아직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의회 지금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좀 아니어서 경기도 의회가 좀 정상적인 상태가 되면 그런 평가의 자리를 다시 한번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선 7기를 평가하고 그래서 민선 8기는 어떠해야 되는지 커다랗게 이렇게 좀 상을 잡아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집행부의 역할 그리고 의회의 역할 이런 것들이 논의되어질 필요가 있겠다 좀 싶습니다. 어쨌든 그러기 전에 이제 저에게 주어진 게 이제 경기도 의회 그리고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뭐냐를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기 때문에 크게 한 두세 가지 측면에서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그 민선 그러니까 제 10대 지금 이제 11대 경기도 의회인데요. 10대 경기도 의회에서 사회적 경제에 관련한 도연들의 활동이 어땠었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서 드리면 저는 나름 열심히 잘했다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협치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하지만 물론 뭐 일정 부분 제한도 있었습니다만 한계도 있었습니다만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 활동가들 그다음에 집행부 그다음에 경기도 의회 이렇게 해서 정형화된 틀은 아니지만 수시로 만나서 사회적 경제 관련한 또는 사회적 가치를 우리 지역사회에 어떻게 하면 증대시킬 건가 관련해서 참 많은 고민들을 이렇게 나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그 과정의 결과로
올해 3월 달인가요? 사회적 경제원 설립 관련한 이제 조례도 통과되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사회적 경제원 설립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얘기를 할 때 세계 최초, 뭐 국내 최초, 최대, 최고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국내 최초입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게 만들어지면 광역 단위에서는 제가 최초인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일정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근데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게 사람에 대한 건데요. 조금 전에 우리 한유경 선생도 잠깐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만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그 고민들을 일상적으로 나눴던 의원들이 지금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출마를 안 했거나 아니면 출마를 했다가 떨어졌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서 이게 좀 개인적으로 좀 걱정입니다. 그러면 저도 뭐 그렇고 우리 김보라 전 도의원은 지금 이제 안성시장으로 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또 열심히 했었던 우리 김영애 의원이나 김은주 의원이나 원미정 의원이나 지금 다 이제 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고 그나마 이제 그 논의를 같이 했던 의원 중에 이제 고은정 의원이 지금 이제 남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고은정 의원이 계속해서 이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활동을 좀 하게 될지 어쩌면 여기 계신 활동가분들 또는 우리 그 집행부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일상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인재 발굴을 이렇게 좀 해야 되는 현실적인 과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가능하면 아까 우리 한유경 선생도 잠깐 얘기를 좀 했지만 어떤 의원 연구 모임이나 또는 뭐 이렇게 좀 특일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하고 이렇게 좀 서포트해서 이 사회적 경제 관련한 고민들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 내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먼저 이렇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난 민선 7기에 대한 평가를 저 나름대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우선 물량적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했던 거는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박성수 저 총장께서 뭐 약간의 문제가 문제가 있기도 했었다 이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되는 이제 과제로 계속 하면 될 것 같고 큰 틀에서 보자면 엄청나게 이제 물량이 증가했죠.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많은 부분 그러니까 이제 좀 마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제가 이제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지금 이제 민선 8기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자료를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없어요. 지금 사회적 경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딱히 이렇게 좀 정료가 된 게 좀 없어서 다만 이제 5월 달인가요? 김동연 지사께서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이제 올린 글이 이제 있는데 사실은 그 글 올릴 때 제가 좀 자문했었습니다. 저한테 이제 캠프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글을 이렇게 올려도 되느냐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자문을 좀 했던 적은 있었습니다만 근데 김동연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아까 우리 한유경 선생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이제 그 페이스북 내용을 우리 김동연 당시 후보께서 제대로 이해하고 소화만 하셨다고 하면 그걸 전제로 하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철학부터 해가지고 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까지도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것이 지금 과제에 공약 과제로 지금 정식으로 선정되지 못한 이제 이런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좀 제안을 좀 드리면 얼마 전에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도정 자문회의라고 하는 걸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 자문회의 의장이 인수위원장을 맡았었던 수원의 염태영 전 시장님이신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임의로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쪽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의사소통 구조를 좀 가져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김동연 지사께서 페이스북에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이렇게 좀 사업화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노력들을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활동가분들께 이제 조언을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정치 지형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이미 이제 다 알고 계신 거죠. 78대 78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정치 집단을 뭐 이렇게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좀 중시하는 정치적 집단이 확 축소됐어요. 이제 그래서 어떤 정치적 집단의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여전히 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우스갯소리로 사회적 경제가 뭐 사회주의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또 얘기되어지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정치 집단이 지금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 지형이 많이 변화됐다는 거죠. 이 변화된 정치 지형을 어떻게 적절하게 그 협력적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그냥 부원 삼아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써놨는데요. 이게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잘 안 보여요. 작은 놈이죠. 이제 의원 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죠. 그건 이제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께서 이게 사실 이제 경기 도의원들의 몫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서포트가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원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것이 제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지금 실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토론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우리 한유경 선생께서 사회적 경제원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브리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사회적 경제원 설립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그다음에 여기 계신 활동가분들 의회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나서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뭐 했던 얘기의 중복입니다. 적정한 시점에 경기도의회가 원구성이 완료가 되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좀 만들어서 7기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8기의 사회적 경제의 어떤 상을 어떻게 잡아갈 건지 시민사회는 크게 어떻게 로드맵을 좀 가져갈 건지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전략적 포럼이 다시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렵게 아까 사회적 경제원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할 시간을 조금 더 드리고요. 10대 의회는 잘했고 11대 의회는 정상이 아니다. 이게 결론은 아니시죠? 예, 농담이고요. 일단 사회적 경제원뿐만 아니라 저희 경기도에서 사회적 가치를 이제 민간에 확대하는 것도 전국 최초로 이 두 개 다 의원 발의로 저희가 경기도가 조례가 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차기 저희 해야 될 역할까지 의원님께서 차기 포럼에는 민선 7기 평가도 좀 해보고 8기 전망을 좀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의원들 이제 활용법으로 의회 내에 사견 관련한 연구 조직을 만들어서 서포트하라 뭐 이런 얘기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쭉 이렇게 좀 토론 발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해외 어디 가서 이렇게 영감을 많이 얻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몇 분 얘기하시는데 여기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우리 본부장님도 와 계시고 여기 센터도 있고 경기도도 있는데 해외 연수 좀 몇 번 다녀야 되겠어요. 코로나 잠잠해지면 이렇게 많은 영감을 좀 우리 당사자 조직들이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얘기로 정리를 좀 하고요.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사회적 경제원 아까 북부 얘기해서 그런데 사회적 경제 본원을 북부에 두고 남부에다 센터나 지소를 두는 것도 좀 고민을 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원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그래도 마무리할 시간 빼서 한 3분 내로 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사회적 경제원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고요. 그리고 도의회의 도움을 받다 위원님께서 도의원 이제 대표를 하셔도 조례 만들어 주셨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진짜 우리나라 진짜 최초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분에 매우 그렇게 저희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일단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저희가 많은 고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람마다 그 당시 이제 TF에서 논의할 때 생각이 당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모든 사람은 다 만족할 수도 없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평을 맞춰서 봤는데 이제
이 논의 과정에서도 역시 생각이 또 다양한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다 담아내가지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 지금 생각인 것 같고요. 추진은 정상적으로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여기 계신 분들 좀 더 좋아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민주도성은 좀 더 좀 이게 좀 강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약간 딜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하기 나름이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고요. 또 도의 도움으로 될 분이고. 그게 저도 사실은 나중에 미지수입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저도 알고 싶고요. 이 부분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명백하게 제가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지만 저도 사실은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나온 거는 팩트는 뭐냐면은 만들 거고 절차대로 간다. 이겁니다. 요것만 지금 명백하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용을 풍부하게 좀 담아가거나 좀 내용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했던 거를 조금 뭐랄까 풍성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딱 단일화된 어떤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사이드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가지고 듣는 얘기라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 정보인지 사실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도 이렇게 어렵게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 의견이나 이제 질문이랑 의견 따로 받으려고 그러는데 시간상 의견도 좋고 질문도 좋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예, 여기 어쨌든 이게 제목이 이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이 좀 집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논점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이제 싶어서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겸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방태영 이사님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 이제 자산화 문제 그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행안부 사업에 자산화 사업에 선정된 곳에 대해서 이자 2차 지원을 계속 하자는 얘긴지 아니면 예전에 했던 것처럼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라고 그러는지를 좀 명확히 해주는 게 행정의 계획을 세울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박성수 대표님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보면서는 일단은 타부처 사업들 그러니까 그 중기부 사업이나 이제 경제실 이제 사업을 우리가 다 활용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중소기업 지위가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 그것도 지금은 그 막아놓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그것들에 있어서 이제 경쟁력이라든가 등등 문제 때문에 소외받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그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반 정책에 중소기업 지위로서 사회적 경제가 이 일정 쿼터를 좀 보장받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해서 정책을 병행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현장에서 한번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구매 문제는 우선구매 대상이 점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만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이제 사회적 경제에 보호된 시장을 요구하시는 게 더 명료하지 않을까. 그러면 모든 업종이 아니라 그러면 보호된 시장으로 가져가야 될 분야를 좀 우리가 좀 제시를 해주는 거 이게 오히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료 문제 이렇게 좀 들으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또 기업주가 안아야 되는 이후의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러니 오히려 그러면 그 경기도의 공공공제 같은 거 사회보험료를 보충시킬 수 있는 오히려 이제 이 트랙을 좀 보완하는 방법으로 그 감면 효과 같은 거를 좀 만드는 게 오히려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렇게 오히려 행정하고 정책 교섭을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명준 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이게 우리가 분도를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북부청사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에 한정해서 봤을 때
현안은 딱 두 가지일 거예요. 사회적 경제 부서 출장소를 만들 거냐 거기다가, 그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원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원의 그 뭐 이렇게 주사무소와 본사무소 위치를 바꾸는 문제도 있을 거고 결국은 북부권역센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 이슈를 좀 명확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랬을 때 행정에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게, 판단하셔야 될 게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수원에다가 혁신 복합단지를 만들고 원을 거기다 만들기로 했는데 북부에 그러면 사회적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조직과 공간이 분리되는 문제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종합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과에다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직 민선 8기 사회적 경제 방향이라고 소셜벤처하고 복합단지 조성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미시적인 방향은 될 수는 있지만 전체 여태껏 해왔던 거에서 또 어떻게 성장할지 성장 계획은 좀 아직은 이렇게 충분하게 그 공유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쭙고 싶은 거는 소셜 벤처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판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회적 경제과에서 이거를 다룬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여태껏 해왔던 사업들과 소셜 벤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어떤 관련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소셜 벤처를 우리가 그 사경에서 다룬다라고 했을 때 어떤 위상을 부여할 거냐, 이제 이거 정리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이제 일자리 100만 개 만든다고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 민선 8기는 다 일자리 창출에 다 규정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태껏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적 가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략 분야들을 활성화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일자리를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 목표 지점을 잡을 때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논점들을 각 분야의 논점들을 좀 세워서 행정하고 추후 교섭들이 좀 내용적으로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렇게 좀 질문이나 의견을 모아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내용이 길어서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아까 얘기한 그런 뭐 중소기업 지위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저번에도 얘기한 것,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성장 지원 7년 얘기가 나온 게 이게 또 중소기업은 또 그 정도의 또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의견은 뭐 4개 5개 내주시고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부동산 그 자산에 관한 명확한 좀 그 입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입장과 방태영 이사님께 질문해 주셨는데 짧게 대답해 주실 수 있죠? 예. 예, 사실 이제 그런 사례를 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소멸된 사업일지라도 수요가 있는 쪽의 사업들은 환원을 시켜야 되는 거고, 현재 하는 사업들의 평가를 해서 그 수요가 없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그 사업을 접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22년도에 경기도 사경센터가 공모한 사업들 중에 보면은 3개, 4개 정도가 그 수요가 없어가지고 2차, 3차 이제 재공모를 해서 수요자를 모집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결국 2차, 3차를 간다는 건 수요가 없는 사업이라는 거지. 그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그 중앙부처 중복되는 사업들, 예를 들면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인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게 연 300억이 넘는 예산이 이게 그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걸 경기도가 그 몇 억짜리 사업을 만들어 놓은 게 과연 이게 어떤 이게 성과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명확하게 17년에서 21년, 22년까지 평가를 해가지고 소멸된 사업 중에 살릴 것들은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수요가 없는 것들은 과감히 없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물론 말기업에도 보면은 햇섭 인증 사업이나 이런 게 있어요. 연간 막 계속 하고 있는 거. 근데 햇섭 인증 사업을 갖다가 그 햇섭 인증원에서 컨설팅을 해줘요, 무료로 다. 그리고 거기는 그 햇섭을 인증을 받으면은 시설비 1,000만 원을 또 지원을 해줘요. 근데 중앙부처에 그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경기도가 그런 예산을 왜 사용돼야 되냐는 거지. 그런 정책들이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저기 잠시 한번 조금 보충하면 약간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일단 부동산 자산이라든지 소셜 벤처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논의적 관계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어떻게든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중소기업 그 지원시장에서 그 사경 분야의 그런 포지션을 좀 어느 정도 쿼터를 정한다든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예전에 그 사회적 경제원 설립 TF 했을 때 제가 제 얘기를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그 2019년에 그때 마케팅 팀장을 할 때 기업들하고 제가 협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쪽하고 해봤을 때 저희 목까지 안 와요. 중소기업도 힘듭니다. 중소기업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요. 기술력 떨어지고요. 여기 떨어지는 저희까지 목이 안 오더라고요. 프랜차이즈도 역시 저희까지 안 옵니다. 그런 사례는 제가 허다하게 봤었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요구했던 건 뭐냐면은 거기서 우리 커터를 요구해달라. 중소기업계에서는 간단합니다. 우리도 힘든데 너희까지도 어떻게 커터 인정해 주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사회적 경제원을 설립할 때 설립하는 걸 이렇게 적극적으로 미루고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뭐 아주 간단한 아주 피상적인 용일보다 대협상력이었거든요. 협상력이었고 그런 부분 지금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그때 원을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프랜차이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하고 있는 거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근데 저희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까지 그 받았다는 거 거의 별로 못 봤습니다. 못 봤고요. 저희까지 순서 안 오더라고요. 공영 홈쇼핑에서 하는 사업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사회적 경제 기업 거기 하나도 한 번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사실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중복된 사업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점점 우리가 좀 깊은 논의하고 우리의 한계와 그리고 우리가 발전 지향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좀 더 논의해야 될 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당장 접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 단언하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지금 당장 일단은 거는 저는 조금 두렵습니다. 사실은 좀 두려운 상황입니다. 잠깐만 제가 이게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그 정보들을 획득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는 사실은 말기업이기 때문에 말기업은 그 회원들 대상으로 그런 정보를 계속 공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기업들 중에 해당되는 말기업들은 그 사업들을 현재 받아서 수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이런 것들이 현재 좀 부족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만들어서 지원한다 그러면은 소상공인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소상공인은 일반도 소상공인이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그리고 페이퍼 행정적으로 본다라면 그래도 아마 사회적 경제 좀 나을 거예요. 사업 계획서를 써보고 제안서를 써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많이 공유가 돼가지고 많이 활용되게 하는 것들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제가 워낙 시간이 없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몇 가지를 빠뜨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고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시청에 갔을 때 우리도 기업 지원과가 있고 광주에 일자리 경제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지원과 가서 지원을 요청하면 사회적 기업인데 저쪽으로 일자리 경제과가 가라고 사실은 뭐 거의 떠미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서로 협업이 되고 같은 아까 제가 발표하다가 이렇게 그 기업 지원 간에 이렇게 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저희가 기업이니까 기업의 중소기업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사회적 기업이니까 등한시하고 다른 부서로 가서 이제 그쪽 부서에 가나니 그쪽으로 가라 이런 경우가 사실 많아서 그런 협업을 얘기한 거고요. 고용보험 부분은 사실은 그 근로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가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고용보험을 받지도 못하는데 왜 고용보험료를 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의 자진 퇴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수령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제 월급에서는 사실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또박또박 다 떼서 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제가 한번 다루어 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여기 토론자분 중에서 저만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이렇게 혁신 뭐 파크 이런 거는 사실 북부에서도 그 공약으로 제안을 좀 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 서비스 아니 이제 사회적 경제원이 뭐 이렇게 좀 이원화돼서 출장소가 됐든 우리가 뭐 북부에서 유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지역적 편차는 뭐 바꿀 수가 없는데 뭐 여기 오늘 뭐 양평에도 오셨지만 그 지역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사회적 경제 조직 중에 마을 기업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특징을 좀 잘 찾아서 특화된 사업으로 좀 지역적 편차를 줄이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자체도 사실 지역에서 좀 의견을 수렴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소셜 벤처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요즘 그 민간에서는 사회적 가치 측정을 그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 것을 측정하기보다는 미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소셜 벤처 자체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지역이나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쪽으로 많이 분석을 해서 거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약간의 그 기술적으로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SIB 같은 그런 방식을 좀 사용해서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혹시 추가 의견 교류가 있으면 다른 분들 좀 얘기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문무경 선생님께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또 이제 질문도 괜찮고 뭐 제안도 괜찮고 날이면 날마다 오는 자리가 아니라서요. 예. 다들 이제 시간에 이제 다들 바쁘신 분들은 역시 그러면은 네. 혹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좀 아까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그 관주도와 좀 민주도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회 서비스원을 하는데도 이제 앞으로 이제 민주도화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일이든 이제 관주도가 아닌 민주도로 좀 이렇게 하게끔 행정에서 이렇게 좀 하는 면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행정에서 이제 직접 사업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할 수 있는 일들도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물론 사실 이제 행정에서 하는 거에 장점도 있고 뭐 하지만 직접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좀 저해되는 요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좀 예를 들면 이제 공공근로 쪽에 하는 것도 보면 행정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지금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그 단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게 사실 행정에서 봤을 때는 그냥 유령으로 본다라는 얘기들과 또 거기서 그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봐야 그냥 나 시간 때우기식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어떤 이런 단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 그 행정에서 직접 사업하는 일들을 어떤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좀 할 수 있는 어떤 법과 제도가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좋고 이런 자리에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더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제가 마음속으로 한 5초 정도 센 다음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다음 순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문무경 선생님 혹시 추가 의견 같은 거 있으면 마지막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 이제 공약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한다라든가 이런 과정들은 사실 제대로 밟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태껏 현장에서 제기됐던 의견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활성화 네트워크는 또 따로 이렇게 해서 이걸 또 과로 이제 전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낸 공약도 서로 생각하는 게 좀 많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설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다 포괄할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좀 전달이 좀 됐던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우리 이제 민간에서 이 공약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거꾸로 좀 행정하고 같이 협의돼서 좀 생산되면 좀 이렇게 좀 생산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자리가 되게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보통 이거 마무리할 때는 좌장이 보통 이제 마무리 멘트 딱 하고 끝내는데 사실상 이제 시간상 한 분씩 이렇게 더 마지막 발언 기회는 할 맛이 다들 이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안 하고요. 마지막 발언은 안 하신 제가 좌장의 권한으로 김현선 전 의원님께
마지막 마무리 정리 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삼선 의원 하면서 특히 이제 10대 경기도 의회 때 나름 의원들 간에 이제 팀워크를 구성을 해서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이렇게 좀 집중을 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쉬운 점은 있지만 나름의 소개 성과도 좀 거뒀었던 게 좀 사실이고요. 11대 의회가 조만간에 이제 원구성이 좀 완료가 좀 되면 사회적 경제를 일상적인 의정 활동에 자기 목표로 이렇게 좀 안아내는 그런 의원님들 많이 좀 발굴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저도 함께 이렇게 의원님들도 좀 추천하고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사회적 경제는 좀 더 단순히 활성화를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를테면 운영 원리의 하나로까지 이게 좀 위상을 이렇게 좀 잡아내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돼서 일반 시민들 수준으로 이렇게 좀 넘어가면 제가 약간 이제 볼로냐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볼로냐 같은 경우는 볼로냐 시민 전체 시민의 약 한 42%가 각종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이제 회원으로 가입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볼로냐 시민들의 이 소득의 수준이나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급여조차도 거의 1.5배에서 한 1.7배 정도 수준에 달하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게 사회적 가치가 지향하는 어떤 이렇게 좀 정의가 단순하게 정의롭게 잘 살자, 더불어서 함께 잘 살자를 뛰어넘어서 거기에 속해 있는 개인의 성취감이 다양한 형태로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새롭게 조성된 이런 정치 현실을 저희가 적시하면서도 사회적 경제가 한 단계 좀 발전할 수 있는 제 8기 경기도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